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제법 제40강 시간으로서 18 양도소득 산출세, 1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부터 5 양도소득세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입니다. 계산. 자, 양도소득 산출세. 자, 요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바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 곱하기 양도소득 세율을 곱해줍니다. 세율. 그러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이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바로 방금 말한 대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율은 어떻게 된가? 바로 이번에 양도소득 세율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 세율은 과세 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 여부, 과세 표준의 금액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과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 및 10%에서 30%의 가산세율 적용 지역 등이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되고, 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은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는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6%에서 45%입니다. 각 단계별로 다르고요. 그리고 단 요거 꼭 주의하십시오. 분양권. 이 분양권은 따로 60%로 고정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등기되고 보유한 기간이 2년이 넘는 분양권은 60%. 6%에서 45%가 아니라는 거. 자, 나머지는 이제 등기되고 보유한 기간이 2년 넘는 토지, 건축물 등은 6%에서 45%. 자,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 있고요.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세율. 그러면 먼저 1,20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 이 경우에는 과세 표준의 6%를 양도소득세 세율로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200만원 초과하고요. 초과 1,200만원 초과하고요. 자, 여기 만원이 생략되어 있는데 만원 초과하고 4,60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 이때는 72만원 플러스 1,200만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거, 물결무늬로 하겠습니다. 초과 금액의 15%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이제 4,600만원을 초과합니다. 4,600만원을 초과하고요.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일 때. 자, 이때는 582만원 더하기 4,600만원, 4,600만원의 초과 금액의 24%가 세율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800만원 초과할 때입니다. 8,800만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 이때는 1,590만원 플러스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억 5천을 초과하겠죠. 자,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에는 3,760만원 플러스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38%입니다. 세율이. 그 다음에 이제 3억 원 초과. 자, 3억 원을 초과하고요. 5억 원 이하입니다. 5억 원 이하. 이때는 9,460만원
플러스 9,460만 원 플러스 3억 원 초과 금액의 40%입니다. 자, 이제 5억 원을 초과하고요. 5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입니다. 10억 원 이하일 때는 1억 7,460만 원 더하기 5억 원 초과 금액의 42%를 세율로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억 원이다. 자, 10억 원. 10억 초과. 그 경우에는 3억 8,460만 원 플러스 60입니다. 플러스 10억 원 초과 금액의 45%를 세율로 부과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은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5%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양도소득세율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등기되고, 자, 등기.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1년이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입니다. 그런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련 권리 이런 것들은 요거는 40%입니다. 40%. 근데 예외가 있죠. 이제 주택,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요건 몇 퍼센트다? 이때는 요거는 60%가 됩니다. 60%.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주택, 조합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그리고 세 번째, 등기되고, 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 그리고 그러한 부동산,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걸리는 권리는, 이때는 요거는 50%입니다. 50%. 그런데 요 등기되고 1년 미만인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요거는 셉니다. 70%입니다. 70%. 그래서 요 70%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율의 등기되고 그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율의 네 번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자, 사업을 안 하는 토지니까 낭비가 심하죠. 그래서 세율이 셉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등기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있었죠. 바로 단계별 초과누진세율. 단계별 초과누진세율. 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에다가 10%를 더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율이 원래는 6%인데 10%를 더하니까 16%가 됩니다. 자, 그리고 1,200만 원 초과. 자, 1,200만 원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이 이하인 경우에는 192만 원이 나오고요. 계산을 해보면 만 원짜리 생략합니다. 더하기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25%. 자, 어떤 15%에 10% 추가했다 그러니까 25%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보면 10억 원 초과하는 경우. 자, 10억 원을 초과합니다. 초과하면 최종적으로 4억 8,460만 원 플러스 10억 원 초과 금액의 55%가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16%에서 55%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되고 보유기간 2년인 부동산의 단계별 초과세율은 6%에서 45% 있는데 요거에다 10을 더하면 16%에서 55%, 요것이 바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미등기 양도자산이에요.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자산은 비율이 셉니다. 그래서 소득세율이 얼마냐? 세율이 70%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 미등기 양도자산 다시 한번 설명하면 토지,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지정지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정지역이라는 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 이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 그래서 요거는 급등이 포인트예요. 급등 또는 급등할 우려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방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이에요. 지정. 그래서 이 지정지역의 핵심은 지정지역의 부동산 양도할 때는 요거는 10%를 가산합니다. 가산.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의 100분의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그로서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의 초과 누진세율에다가 10%를 더 가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정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지정지역 공고 있기 전이니까 그때 계약하고 서류가 있으면 지정지역이 아닌 거죠. 그 시점에, 계약한 시점에. 그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0% 가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의 경우는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역시 급등이에요. 급등 또는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이러한 부동산들은 10% 가산을 합니다. 자, 이 1, 2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자, 요게 2년 미만일 수 있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계별 초과 누진세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가, 자, 10%를 더한 거예요. 요 세가 이제 비교를 할 대상이 있죠.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이때는 40%에서 70%가 나옵니다. 이 중에 뭔가가 나와요.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비교. 자,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중에 어떤 걸 한다? 큰 거예요. 큰 거. 더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지역을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요.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이건 과열되거나 위축될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때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자, 이 조정 대상 지역 보겠습니다.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의 100분의 20. 자, 이 경우에는 100분의 20, 20%죠. 20%를 가산을 합니다. 그런데 단 3, 4의 경우에는 30%, 또 30%를 가산하기도 합니다. 20% 또는 30%. 자, 보겠습니다. 이 세율을 더한 세율 20%, 30%를 가산한답니다. 더한 거니까. 자, 구체적으로 1,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자, 역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 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조정 대상에 있는 주택으로서 똑같습니다. 1세대가 주택가
주택.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을 한 개 보유한 경우의 주택. 자, 이거를 또는 한 개니까 한 개. 자, 주택하고 요 두 개를 합쳐서 몇 개다? 두 개죠, 두 개. 1세대 2주택이랑 똑같죠. 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뭐 물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 등은 제외합니다. 자, 요 1하고 2는 몇 퍼센트 가산한다? 100분의 20. 그래서 요거는 20%를 가산하는 지역입니다. 플러스 20. 자,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여기까지 똑같고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1세대 3주택. 이건 1세대 3주택이에요. 다르죠?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고요. 자, 네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자, 1세대가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이걸 전체 다 합한 게 이제 3개인 거예요. 3개 이상. 3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자, 이런 경우 역시 장기 임대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제외하고요. 요거 3, 4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더한다? 예, 30%를 더합니다. 3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20%, 30% 둘로 나뉩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 1, 2, 3, 4의 경우에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20% 또는 30%가 되겠죠.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40%, 70%입니다. 그것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 중 어떤 걸 한다? 2년 미만일 때는 큰 거를 한다. 세금은 절대 적대 안 걷습니다. 더 많이 걷으면 걷지. 그래서 산출세율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도소득세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적용 시 보유기간. 자, 이번엔 양도소득세 적용할 때 이 보유기간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봅니다.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보면 원칙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 자, 이게 보유기간이고 이제 예외가 있겠죠. 예외. 이건 원칙에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입니다. 상속. 예외가 한 3가지쯤 있는데 상속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이죠. 상속받은 아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피상속인. 자,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 자,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 자, 양도한 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자, 이번엔 증여예요. 증여받았는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 증여자의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자, 요게 기본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디귿 세 번째는 법인이 합병 분할로 새로의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자, 이번엔 합병이라든가 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의 법인의 주식 취득일 즉 합병, 피합병법인, 합병을 당한 법인 등이죠. 이런 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양도일까지. 자, 이렇게 보유기간의 보유기간 계산하는 원칙과 이해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40강 시간으로서 이 양도소득세의 18,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